그날 늘 문지르던 무릎 위에서 손이 멈췄다. 오늘은 이상하게 통증보다 정막이 먼저 스며들었다. 늘 느끼던 통증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그 묵직한 고독이 함께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윤태식은 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 무릎은 여전히 저릿저릿했고 손끝이 무릎 위를 천천히 문지르다가 멈췄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은 한 장이 반쯤 찢겨나간 채 달려 있었고 탁자 위에 몇 번이나 다시 타먹은 흔적이 남은 스테인리스 컵이 놓여 있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낮게 깔려 있었지만 태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 듯 그저 한 손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다. 박 기사님, 아니 윤 기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강문호 소장이 입가에 농담 같은 미소를 걸며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피곤해서 그렇죠. 태식은 짧게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강문호는 시큰둥한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말했다. 이런 날엔 커피라도 한잔 해야죠. 다방 커피. 몸이 풀립니다. 태식은 대꾸 없이 무릎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문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예, 진미 반점 옆 다방이죠? 네, 늘 마시던 걸로 2잔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퇴근한 윤 기사님이랑요. 태식이 고개를 들자 문호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가 있었다. 사람이 너무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오래 혼자 있으면 진짜 늙는다니까요. 그 말이 태식의 가슴에 묘하게 박혔다. 평소 같으면 흘려넘겼을 농담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깊게 들어왔다. 무릎의 묵직한 통증과 함께 정말 내가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잠깐 오늘 낮의 장면이 떠올랐다. 공사장에서 나무를 옮기다 잠시 멈춰 섰던 순간 먼 바다를 바라보며 숨을 고를 때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가 마치 내 안을 가득 메웠다. 그때의 이상한 허전함이 지금 다시 스며드는 듯 했다. 강문호는 라디오 소리를 살짝 높였다. 이 노래 아십니까?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남진 씨 노래. 이 나이 되면은 노래도 옛날 게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태식은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 기사님, 이렇게 무뚝뚝해서야 어디 사람하고 친해지겠습니까? 좀 풀고 사세요. 문호의 농담에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컵 옆에 놓인 커피 봉지 하나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실 안엔 잠깐 침묵이 흘렀다. 트로트의 느린 멜로디와 함께 먼지 쌓인 공기가 그대로 정지된 듯 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이 열렸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다. 태식은 고개를 들었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낯익었다. 검은색 조끼 위에 밝은 베이지색 스웨터, 손에 들린 커피 봉투, 그리고 약간 떨리는 듯한 손끝. 강문호가 반갑게 소리쳤다. 왔습니까? 여기 2잔 맞죠? 태식은 무릎을 두드리던 손을 완전히 멈추고 시선을 그 여자의 뒷모습에 고정시켰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사무실 안으로 한 발 더 들어섰을 때 그 얼굴이 분명해졌다. 정미연. 태식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과 정확히 마주쳤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커피 배달을 든 낯익은 여자의 뒷모습이 들어선다. 태식은 무릎을 일으키려다 잠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 여자를 보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의 모습에 태식은 숨을 잠시 멈춘다. 커피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한동안 기억에서 지워졌던 인물이 너무도 익숙한 얼굴로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강문호가 먼저 환하게 웃었다. 왔습니까? 여기요. 커피 2잔.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못했다. 그녀가 종이컵을 탁재 놓는 순간 태식의 두 눈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얼굴, 그 눈빛,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지만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었다. 정미연이었다.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정미연 씨 맞습니까?
정미연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네, 오랜만이에요. 말끝이 조용히 떨렸다. 커피 봉투를 들고 있는 손가락이 아주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듯 종이컵을 놓고 손을 떼었다. 강문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음을 지었다. 세상 참 좁네요. 아는 사이세요? 태식은 문득 입술을 깨물었다. 이 자리에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결국 그는 느리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정미연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안도의 기색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 그녀는 금세 시선을 돌렸다. 강문호는 그 반응을 못 본 듯 태식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윤 기사님도 이제 사람 좀 만나야죠. 혼자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정미연이 조용히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의 손끝이 컵 가장자리를 스치는 순간 태식의 시선이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 손등에 얇게 드러난 핏줄과 약간 메마른 손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미연이 낮게 말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강문호가 답했지만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시선만 따라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시 멈춰섰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잠시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그리고 한 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식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을 때 둘 사이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흘렀다. 태식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다. 강문호가 어색함을 깨드듯 입을 열었다. 윤 기사님, 뭐 그렇게 멍하니 보십니까? 아는 사람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않고 나가는 문을 천천히 바라봤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무릎을 만지던 손을 멈춘 채 그대로 있었다. 그 손끝엔 아직도 그녀의 손을 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무실 안의 라디오는 여전히 트로트를 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사람들의 퇴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태식의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미연의 얼굴이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자꾸 두 눈앞을 맴돌았다. 미연이 나가며 잠시 뒤돌아보고 태식과 눈이 다시 마주친다. 문이 닫히자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만지던 손을 멈춘다. 금요일 저녁 태식이 해안빌라 옆 작은 식당 간판을 한참 바라본다. 붉은 글씨로 쓰인 진미반점이라는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선명해 보였다. 그는 입고 온 셔츠의 소매를 괜히 정리했다. 평소 작업복에 익숙했던 손이 셔츠의 단추를 만지자 묘하게 어색했다. 식당 안에서 들려오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섞여 나왔다. 태식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구석 테이블에 정미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카디건 위에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앞머리를 단정히 넘긴 채 메뉴판을 보고 있었다. 태식을 보자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오셨어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곧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다. 테이블엔 이미 기본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김치, 멸치 볶음, 묽은 고추장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다. 오늘은 된장찌개 어때요? 미연이 물었다. 좋습니다. 된장찌개면 충분하죠. 태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주문을 받고 갔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앵커가 비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 앉은 중년 부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식당 안은 따뜻했지만 둘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식 씨, 많이 바쁘시죠? 요즘 지방 현장은 어때요? 늘 똑같죠?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별거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태식 씨, 가족들은 잘 지내시죠? 태식의 손이 숟가락을 쥔 채 멈췄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저 이혼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딸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요. 미연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그렇군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테이블 위에 김치를 바라보던 그녀는 작게 입을 열었다. 상진 씨, 제 남편, 7해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요.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미연 씨, 그녀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처음엔 마트에서 일했어요. 근데 나이도 있고 몸도 자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방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서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이제 괜찮아요. 그냥 그때보단 괜찮아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태식은 그 떨림을 보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다시 잡으려다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받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잠깐 고요가 흘렀다. 다른 테이블에서 밥 먹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 그리고 주방에서 끓는 국물 소리가 모두 배경으로 희미해졌다. 주인 아주머니가 된장찌개를 가져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테이블 위에 퍼졌다. 미연이 젓가락을 들며 작게 웃었다. 혼자 먹는 밥 정말 맛없죠? 태식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는 기분이네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 중에도 몇 번 눈이 마주쳤지만 말은 많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표정과 작은 웃음이 대화를 대신했다. 식당 안의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미연이 잠깐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태식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식당 밖으로 나오는 길, 미연이 잠시 멈춰 서서 태식을 바라본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진 골목길에서 미연의 입술이 살짝 열리는 듯한 암시, 식당 앞 골목, 늦은 밤, 정미연이 작은 한숨을 내쉰다.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좁은 골목에서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흩날렸다. 태식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깐 멈췄다. 그녀의 뒷모습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다. 미연 씨, 태식이 조심스레 불렀다. 정미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식당에서 지었던 미소와는 달랐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윤태식 씨,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바람소리보다 작았지만 태식의 귀엔 너무 크게 울렸다. 태식은 잠깐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다. 골목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고 옆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움직였다. 태식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정미연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가가 살짝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골목길에서 해안 빌라까지 가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저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버스의 엔진 소리만이 밤 공기를 채웠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쳤다. 들어가시죠.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방 안은 고요했다. 작은 스탠드 조명이 희미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에서 산 생수 2병과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정미연이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맞닿아 있었다. 태식은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살짝 걸쳐 주었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녀가 짧게 대답했지만 태식은 여전히 손끝을 떼지 않았다. 정미연이 천천히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가볍고 조심스러웠다. 태식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밤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정미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태식 씨, 죄송해요. 이런 부탁 사실 망설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연 씨, 저도 그래요. 그들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잔잔했다. 태식의 숨이 잠깐 막히는 듯했다. 그는 대답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낯설지 않았다. 서로의 손이 닿은 채 그대로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 자켓과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달빛은 방 안의 공기를 은은하게 덮고 있었다. 태식이 미연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으로 마무리. 아침, 정미연이 도시락을 싸며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해안 빌라의 작은 주방은 따뜻한 김이 맴돌고 있었다. 조용히 켜진 전기 밥솥에서 밥이 뜸을 들이고 있었고 싱크대 위엔 깨끗이 씻은 상추와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미연의 손은 능숙하게 달걀을 풀어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다. 노릇노릇한 달걀이 팬 위에서 천천히 익어가자 은은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방 문턱에 서 있던 윤태식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길을 피했다. 그녀의 뒷모습이 이렇게 익숙해질 줄은 몰랐다. 그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이런 장면이 어쩐지 오래전 내 집 같네. 미연이 돌아서며 그를 발견하고 웃었다. 일어나셨군요. 오늘은 계란말이도 넣었어요. 드실 줄 아시죠?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도시락을 정성껏 싸는 동안 태식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예전엔 아침마다 허리를 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밥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오늘 현장은 많이 바쁘세요. 미연이 물었다. 네, 뭐 늘 그렇죠. 오후까지는 벽체 작업이라 정신없을 겁니다. 도시락은 꼭 챙겨 드세요. 밥 먹는 거 자꾸 미루면 안 돼요. 태식은 짧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아침의 짧은 대화는 그들에게 충분했다. 저녁 무렵, 태식은 퇴근 후 작은 과일 봉투를 들고 빌라 현관을 열었다. 방 안에서 그를 기다리던 미연이 문을 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현장에서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가는 길에 과일 좀 샀습니다. 미연은 과일 봉투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듯 눈을 마주쳤다. 태식 씨, 이런 거 안 사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저녁상에는 간단한 찌개와 함께 태식이 사온 귤이 놓였다. 식사 후 미연이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줬다. 태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가 왠지 오늘따라 더 따뜻해 보였다. 오늘 마트에서 칭찬받았어요. 미연이 웃으며 말했다. 무슨 칭찬이요?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계산이 빠르다고요. 손님들이 좋아하셨대요. 태식은 잔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연 씨는 뭐든 잘하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도 편하게 느끼실 겁니다. 미연은 웃으면서도 잠시 시선을 피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청파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노을이 바다 위를 물들이고 있었다. 공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고 붕어빵 수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미연이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라도 다시 웃게 될 줄 몰랐어요. 태식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대답했다. 저도요? 이게 참 좋네요.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와 미연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미연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식을 바라봤다.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말없이 마주친 눈 속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태식이 미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손으로 살짝 정리해준다.
미연이 놀란 듯 눈을 마주친다. 부드럽지만 큰 변화의 암시. 늦어름 저녁, 태식이 퇴근 후 불이 켜진 해안 빌라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다. 작은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그는 공사장에서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잠깐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 문득 생각이 스쳤다. 저 불빛이 이제 내 집이구나.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보리차 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식탁 위엔 간단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고등어 구이에서 은은한 기름 냄새가 났다. 정미연은 다림질하던 셔츠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럭저럭요. 태식은 셔츠를 바라보다가 잠깐 웃었다. 제 셔츠 다림질까지 해주십니까? 그냥 제가 앉아있는 동안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미연이 담담히 대답했다. 그녀는 셔츠를 옆에 접어놓고 식탁으로 와 보리차를 따랐다. 태식은 자리에 앉아 따끈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다. 국물의 짭조름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식탁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미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식 씨, 우리 이대로 계속 가요. 더 이상 묻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돼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깊이 울렸다. 태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연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짧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엔 안도와 고마움이 동시에 스쳐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여름의 끝자락,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태식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미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에선 시장 정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여름 저녁에 습한 공기 속에서 파도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방 안에 두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충분히 닿아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창밖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조용히 이어진다. 내일도 함께일 것이라는 묵묵한 암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몸의 작은 변화에 둔감해지곤 합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조금 불편해도 참고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요. 무릎이 평소보다 자주 시큰거린다거나 잠들기 전 숨이 자꾸 짧아진다거나 밤마다 이유 없이 깊은 한숨이 나오는 것도 모두 작은 메시지입니다. 그 신호들을 무심히 흘려보낼지 아니면 잠시라도 멈춰서 귀 기울일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태식과 미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묵묵히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무심해진 두 사람이 다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작은 습관들이 서로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몸과 마음의 고단함을 덜어주었습니다. 계란말이 한 줄, 잘 구워진 고등어 한 점, 보리차 한 잔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식은 처음에 자신의 무릎 통증을 그저 오래 일해서 생긴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을 만지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을 때 그는 자신이 사실 외로움과 함께 아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의 피로는 마음의 공허함과 닮아 있었지요. 미연은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었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탓하며 살았지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다림질을 하고 늦은 밤 보리차를 함께 마시는 그 단순한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늘 큰 사건이 삶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대로 속삭입니다. 큰 변화는 결코 요란하지 않다고, 오히려 조용한 손길, 낮은 목소리, 무심코 챙긴 따뜻한 물 한 잔에서 삶은 다시 살아난다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병을 막고 삶의 기운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은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는 사람, 오늘 하루를 묻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반쯤 치유된 것입니다. 태식과 미연이 그랬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무심히 넘겼던 몸의 작은 신호를 한 번쯤 다시 떠올려 보세요. 조금 아프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애써 무시하지 말고 잠시 쉬거나 따뜻한 물을 끓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하루를 묻고 식탁에 함께 앉아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대화 하나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고 때로는 목숨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젊은 날에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늦은 나이에도, 아니 오히려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제대로 피어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온돌처럼 서서히 따뜻해지는 사랑입니다. 손을 꼭 잡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사랑이지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태식이 창밖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느낀 것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결국 이런 조용한 순간들입니다.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손, 작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 그리고 내일도 함께일 것 같은 평온한 예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래도록 바라는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은 소리 없이도 서로 닿을 수 있다. 이 한마디가 태식과 미연의 이야기가 남긴 가장 큰 철학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시 멈춰서 주변을 바라보세요. 오랫동안 잊고 지낸 자신의 몸을, 그리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을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시간을 내어주신 덕분에 이 따뜻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굳이 긴 글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댓글에 숫자 1이라고만 남겨주셔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는 뜻으로 전해질 거예요. 다음에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